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려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이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거예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살다가 이혼을 하면서 남편을 따라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어려워졌다면서 며칠씩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낯선 곳에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저는 외롭고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남편한테 불만을 이야기했더니 외국에 있는 친척 집에서 당분간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의 친척 집에 가서 임신 막달까지 지냈고요. 출산 예정일에 맞춰서 한국에 다시 돌아왔죠. 남편과는 여전히 연락이 잘 안 됐습니다. 결국 저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과 연락이 닿은 건 아이가 100일이 됐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사기, 횡령 등의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요. 저는 남편의 구명을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징역 8년을 받고 구속이 됐고요. 저는 남편과 옥중 이혼을 했고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채 아기를 혼자 맡아서 키웠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들어갔고 저는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친아빠의 존재를 모른 채 자란 아이는 그 남자를 아빠처럼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다행히 그 남자도 아이를 예뻐했고 결혼하면 아이의 성씨를 본인의 성씨로 변경하고자 했죠. 그런데 운명이 참 얄궂기만 합니다. 구속된 전 남편이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를 찾아오더니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할 남자가 생겨서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은 크게 화를 내면서 면접 교섭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네, 사연자분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담소에서 협의 이혼, 재판 이혼, 조정 이혼, 여러 이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옥중 이혼이라고 하는 말도 나왔어요. 옥중 이혼이라고 한 건 어떤 걸까요? 예, 사연자분 남편 수감 중에 협의 이혼을 하셨다는 뜻인 듯 합니다. 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협의 이혼 하실 경우에는 의사 확인 기일에 함께 법원에 출석을 해서 확인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사연자님 경우처럼 일방이 수감자라서 확인 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그냥 완전히 객관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요. 네. 그 1인이 협의 이혼을 신청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후에 재판부에서 그 교도소로 그 수감자에게 의사 확인을 촉탁을 보내서 확인을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협의 이혼이 성립할 수 있게 하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그 사연자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옥중에서 협의 이혼을 했다는 그런 말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어도 협의 이혼은 가능하다. 그게 옥중 이혼인 거죠. 네, 사연자분은 남편과 이혼을 한 뒤에 양육비를 못 받으셨고 또 아이는 친아빠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를 이유로 면접교섭권 제한할 수 있을까요? 예,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그 부모 일방이 미성년 자녀가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모의 권리임과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네.
예, 원칙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기는 하지만요. 네. 민법 837조 2 제3항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재판부의 직권에 의해서 면접교섭권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부모 일방과 자녀가 만남을 가지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칠 것임이 명백할 정도라면은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럼 면접교섭도 제한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사연자분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면접교섭권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예,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정도로 아이의 복리를 해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을 했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만남을 거부한다 이런 등의 사유로는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부족하고 네. 만약에 사연자가 면접교섭의 전면 배제를 요청한다면은 재판부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가사조사, 부모 교육, 상담 등의 절차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이 조사 결과 면접교섭권을 전면 배제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이 서더라도 네. 자녀의 복리 차원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음누리 등 면접교섭 기관에서 전문가 참여 아래 시범교섭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주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등의 자녀와 부모에게 적절한 방식의 면접교섭을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면접교섭은 아동학대가 있거나 아이를 직접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이런 경우 이제 전면 배제나 이제 제한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전면 배제는 좀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네, 사연자분은 근데 지금 재혼을 앞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성씨를 재혼할 상대자, 즉 아이의 계부의 성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요. 성본 변경한다고 하죠. 이 성본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법제하에서는 혼인 중에 자녀가 태어나면 원칙적으로 그 혼인 중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자녀의 성본 변경을 구하는 경우에 재혼 과정에서 재혼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구하거나 아니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구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은 가정법원의 엄마, 아빠 또는 자녀 본인이 만약에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판 청구가 들어오면은 재판부는 부모 또는 15세 이상의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가정법원이 성본 변경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가장 고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 즉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을 필요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지, 자녀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학교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서 성본으로 인해서 어떤 불편함을 겪지는 않는지 이런 등의 여러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럼 아이의 친부가 성본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변경이 불가능할까요? 예, 사실 성본 변경 절차에서 친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긴 하죠. 예, 가사소송 규칙에 보면은 가정법원은 부나 모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지, 부나 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즉 근거 규정만 보고 놓고 봤을 때는 친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성본 변경의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부나 모가 동의를 하더라도 단순히 동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성본 변경이 반드시 허가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예, 성본 변경에 대해서 가정법원은 청구인이나 당사자들 주장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후견적인 입장에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보게 되는 건데요. 네. 자녀의 나이와 의사, 가족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성본 변경을 신청한 동기가 뭔지를 면밀히 살피고 일방의 부모가 성본 변경에 반대한다면은 만약에 그 부동의하는 게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 혹시 방임이나 학대는 없는지 이런 것도 살피기도 합니다. 네네. 사연자분은 근데 이제 전 남편과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고 또 게다가 혼자 출산하고 아이를 키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예, 혼인 파탄의 가장 유책 사유는 전 남편에게 있다고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다만 우리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남편이 7, 8년 가까이 그렇게 수감이 되어 있다가
이미 출소한 것으로 봤을 때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손해배상 위자료는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네. 혼자 아이를 키운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지금 재산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과거 양육비에 지급을 좀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사연자분이 면접교섭에 전면 배제를 요청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이제 가사조사나 부모교육, 상담 등의 절차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또 사연자의 경우 특수한 점이 있어서 면접교섭권 전면 배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자녀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방식의 면접교섭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 아이의 성본 변경 역시 가정법원에서 아이의 복리를 중점으로 따져서 허가를 판단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자신의 주택에 의료기기를 갖춰놓고 무면허로 치과 진료 행위를 해온 60대 남성이 구속됐죠. 무면허 의료 행위는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의료 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제주도 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이 60대 남성은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중국의 치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뒤 무면허 진료 행위를 해왔습니다. 노인 300여 명을 상대로 약 6년 동안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 치료 등을 해주고 6억 원 가량을 불법 취득했는데요. 압수수색이 진행된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과 낡은 의료용품이 발견되는 등 환경이 비위생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60대 남성은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한 차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이런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금지하는 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은 물론 공중위생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무면허 의료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면 보건범죄 단속법에 의해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아바의 Take a Chance on Me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If you change your mind, take a chance. I'm the first in line. Honey, I'm still free. Take a chance on me. If you need me, let me know. Gonna be around. If you got no place to go when you're feeling down. If you're all alone.